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런저런 뉴스를 찾아보다가 제가 몇 가지 지표가 나오는 거랑 그 발표 날짜랑 지금 현재 돌아가는 추세랑 이제 대충 퍼즐을 맞춰보면 어느 정도 구간에 분명히 패턴 변화가 강하게 나올 거라는 게 그게 날짜가 맞춰져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하는 의미에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저런 뉴스를 제가 찾아보면서 느끼고 그랬던 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오는 거에 관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사적인 뉴스는 전면 배제하고 암호화폐에 관해서만 일단 중점적으로 다룰 건데, 제가 이 차트를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유로화 차트거든요. 근데 유로화 차트 파라볼릭으로 암호화폐 장세를 우리가 분석한다는 게 사실 퍼즐이 왜 너는 그렇게 맞추냐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통화들 그리고 경제 정책하고 맞물려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한쪽 측면으로 맞춰보면 분명히 틈새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렸었고,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7월 10일하고 7월 14일 사이에 미국하고 중국에서 발표하는 지표들이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랑 맞물려서 이번 영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차트하고 관점을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에 나와 있는 파라볼릭으로 우리가 대략 예측해 봤을 때는 유로가 7월 중순, 그러니까 7월 10일에서 14일 사이부터 쭉쭉 하락을 해. 근데 이미 22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한다는 거에 관해서 이미 시사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유로화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거에 관해서 아셔야 되고, 그게 시작하는 게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는 일단 하단 채널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박스권 횡보를 한다. 근데 제가 보는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구간을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제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시점을 제가 봤을 때는 9월 말 정도부터 나머지 구간을 비트코인이 점령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게 강하게 묻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고, 제가 분명히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일하고 14일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한 번 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 날짜가 있어요. 미국 정부에서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그거랑 이거랑 퍼즐을 맞춰보시면 대략 아마 이 톱니바퀴가 퍼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6일 간격으로 볼륨량이 변화가 있는데, 6일 간격이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 9일에서 10일 사이거든요. 지금 오늘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미온적인 반등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어떤 디렉션을 나타내기 위한 반등 장세라기보다는 좀 약간 미온적인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미온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치를 갖기보다 2, 3일 후에 다가오는 패턴에 관해서 기대치를 많이 가지시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보는 구간은 10일에서 14일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한 번 더 여기 말씀드리면 7월 10일 날, 11일, 12일 날 이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첫 번째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동그라미표, 그램코인 판매, 빗썸 입출금, 출금에 관해서 10일 날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이낸스 마진 거래 시작이 11일이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3일, 세 번째가 보시면 18일 바이낸스 선물 거래 테스트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네 번째가 벡트 거래소 테스트를 시작한다. 22일 날. 그래서 아무리 길어봐야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이번 주 이내에 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 지리한 장세가, 패턴 변화가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비트코인, 이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패턴을 한번 그려보면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트코인이 이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 알트코인이 너무나도 많이 까져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커플링으로 동시에 같이 올리든가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을. 아니면은 알트코인을 조금 더 상승을 주던가 이럴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4.86이야. 이 언저리에서 지금 계속 머뭇머뭇거리는데 올라가봐야 저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많이는 못 올라갈 거다. 그리고 만약 올라간다고 하면 커플링 장세로 동시에 끌어올릴 확률이 높다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에 관해서 누군가가 이제 삼각수렴 패턴을 그렸는데 이 날짜가 맞물려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9일날 밤에서 10일날 정도예요. 예. 이 사람이 보는 시점에서도. 그래서 해외 사람이 봤을 때 9일날이면 사실 우리한테는 그게 10일일 수 있거든요. 얘네가 우리보다 13시간 정도 시간이 그거 하니까, 후행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오른다 내린다 이런 말이 되게 많지만 사실상 비트코인이 태어난 해, 첫 해는 4% 상승, 그리고 두 번째 194%, 923%, 그리고 4년째 됐을 때 3000%, 5년째, 그리고 1100% 상승, 그리고 6년째가 6300%, 그리고 7년째가 144,000%나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떨어진다, 어쩌네 저쩌네 말이 되게 많지만 글쎄요, 여러 가지 것들은 개인의 판단이다. 근데 중요한 건 데이터가 나와 있다시피 어쨌든 계속해서 우상향한 건 맞다는 거죠. 예. 제가 5년 전에, 그러니까 4, 5년 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비트코인이 50만 원 할 때 그때도 제가 이렇게 상승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 사실은. 예. 근데 저는 대충 어떻게 지금 현재 세상이 흘러가니까 이게 그래도 나쁘지 않겠구나 판단을 했었을 뿐이죠. 예. 그걸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 친구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봤을 때도 10일날 정도의 삼각수렴 패턴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구간까지는 미온적인 장세가 계속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코모도 코인이 요즘에 다른 코인은 되게 상승세가 없는데 코모도만 지 혼자 계속해서 상승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코모도 코인도 마찬가지로 익명성 코인이라는 거죠. 네. KMD 이니셜, 얘도 마찬가지로 영지식 증명에 관해서 그 기술을 채용해가지고 사용하는 코인이에요, 코모도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아침에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상승세가 약간 있으면서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상승세가 조금 더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미온적인 거죠. 그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는데, 이더리움이 먼저 어느 정도 5% 가까이 상승했다는 거에 우리가 무게중심을 좀 많이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저는 지금 전체적인 암호화폐 장세에서 이더리움이라는 어떤 그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시총 중에. 그리고 알트코인의 대왕이나 다름없는 이더리움이 먼저 선행해서 이렇게 살짝 움직였다는 얘기는 지금 이더리움이 $400까지 머지 않는 시점까지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해외 차티스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다가오는 알트 시장에 관해서 먼저 선행하는 게 아닐까라고 한쪽 측면에서는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1년부터 발행량이 10분의 1로 감소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지. 지금보다 채굴을 해도 2021년부터는 10분의 1로 감소한다. 앞으로 이게 2019년이잖아요. 지금 현재 20년, 내년 한 해를 더 지나서 그러면은 1년 반 정도가 더 남은 건데 10분의 1로 감소하면 그때 가서 이더리움 가격은 얼마가 돼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고, BTT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코인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강한 반등 장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BTT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되게 안 좋다, 코인 발행량이 너무 많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말들을 비웃기나 한 듯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 지금 현재. 물론 급등 패턴이 90도 각도로 있기 때문에 조정 장세가 있을 순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분명히 투자할 가치가 있었다고 제가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어디까지나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골드하고 실버 가격인데 $1395. 이게 제가 아침에 7시 33분에 캡처한 거거든요. 실버 가격이 $15. 그 근방에서 머물러 있어.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게 안 좋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흐름을 제가 패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올라간 거 같이 하지만 제자리. 또다시 올라가긴 하겠죠. 양적 완화 어쩌고 저쩌고 금리 인하 어쩌고 저쩌고 또 말을 하면 근데 제가 봤을 때 또다시 이렇게 되돌아온다. 그거를 제가 계속해서 지난 7년, 8년, 9년에 걸쳐서 계속 관찰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패턴은 아마 크게 변함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US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 그냥 미온적이게 계속 하향을 하고 있어요. S&P 500도 3,000을 못 찍고 3,000을 리치를 찍고 그 다음에 계속 하향을 하고 있는 현재 추세다. 펀더멘탈이 없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에 관한 시그널만 호재거리로 삼아가지고 그냥 여태까지 이런 어떤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죠. 근데 단기 보고서를 미국 연준에서 발표를 하면서 사실 그 미온적인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숫자로 마이너스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생각은 6월 회의록 10일날 공개한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걸 알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제 대충 차트적 관점으로 봤을 때 10일날, 11일날 이 언저리고 10일날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증시는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주 다우, 나스닥, S&P 500 등 미국의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브라질, 러시아 등 중남미 시장도 정고점을 돌파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번 주 8일에서 12일에는 오는 10일날 공개되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그래서 연준이 7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은 상황인데, 그쵸? 여태까지 계속해서 높다,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스탠스만 계속 보여줬어. 액션은 없는 상태에서. 만약 금리 인하를 둘러싼 위원 간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기저가 나온다면 동반 강세를 보여온 주식과 채권 시장에 한 차례 조정이 불가피해진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자, 그럼 주식 시장이 미온적으로 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는 10일에서 11일로 예정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증언도 관심사다라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번 주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일정에 관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게 또 10일하고 11일, 12일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10일 날 빗썸의 입출금 제기, 그리고 11일 날 바이낸스 거래소의 마진 거래 확대 등도 있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6월 FOMC 회의록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도가 별 3개짜리야. 10일 날 발표되는 것 중에. 그래서 그게 10일 날 발표되고 11일 날 발표되는 것도 6월 소비자 물가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도가 별 3개짜리야. 그리고 12일 날 발표되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에 관해서 나오는데 12일 날 발표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수출 수입 물동량에 관한 퍼센테이지 전망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과치가. 그래서 그것도 별 3개짜리가 2개나 있어요. 6월 12일 날. 지금 보시면은 10일 날, 11일 날, 12일 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가 몰려 있다.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도 사실 중첩되게 수렴하는 구간이 그때쯤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쯤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방향성이 확실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민하죠. 어디로 갈까? 이리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위로 가야 되나? 아래로 가야 되나?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릴 때는 그거를 보시고 결론을 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홀딩하고 그러니까 저점에 매집해서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럴까 저럴까 하는 사람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암호화폐는 아셔야 되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까먹는다 생각하고 들어갈 때 우리가 투자하는 거야. 미치지 않는 투자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암호 자산 투자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고, 이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보시면은 암호화폐 시장 따로, 그리고 우리 지금 현물 경제 따로가 아니라 이게 분명히 톱니바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거죠. 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보니까 항상 그래 왔어요. 암호화폐 장세 따로, 그리고 현물 경제 따로가 아니야. 어차피 지금 암호화폐 장세에 관해서 시세를 조작하는 움직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현물 경제에 관해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암호화폐는 링크코인이다. 그래서 초반 대비해서 1100% 상승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코인만 안 오른다고 해서 이 시장이 죽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개인의 오판이고 착각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BTC는 상승폭 기준에서 4위를 차지했다. 3위는 라이트코인 약 연초 대비 292% 상승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테조스, BCH, 온톨로지, 네오, 이오스, BSV 등이 세 자리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라고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코인만 안 오른다고 그래서 이 시장을 되게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는 개인의 착각이다라고 제가 한 번 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대로 시장 상황에 나타날 뿐이죠. 예, 그래서 적중률 최고의 익명 분석가가 비트코인이 내년에 8만 달러를 돌파할 거다라는 이런 얘기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3억 정도까지는 보거든요. 예, 그래도 3억 정도까지 보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희망회로를 돌릴 만큼 나쁘지 않은 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걸 같이 한번 보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보여드리는데, 익명의 분석가가 오는 2020년 11월 비트코인이 8만 7천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20년 11월이면 8만 7천 달러면은 사실 이게 1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21년까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3억까지 바라보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오는 10월 비트코인은 1만 6천 달러를 기록한 후, 그래서 10월 달까지 얼마 안 남았죠. 2020년 2만 9천 달러까지 상승, 그리고 보시면 11월에는 8만 7천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보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게 뭐 희망회로다라고 말하셔가지고 뭐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래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를 안고 이 시장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고, 중국 엔트 파이낸셜이 지금 보시면 암호화폐 발행 계획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갑자기 되게 생뚱맞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금융 관계 사이자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 중 하나인 엔트 파이낸셜의 위성파 부사장이 최근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를 공개했지만, 엔트 파이낸셜은 암호화폐 발행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라고 여기 나와요. 이 무슨 얘기일까요? 엔트 파이낸셜에서 암호화폐를 발행을 이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 제가 그리고 제 영상에서 예전에 한번 분석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한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코인을 이미 투자해가지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수익이 아마 많이 나셨을 거고, 올 초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미국 하원의회는 이미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핀테크 산업이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다는 현실을 일깨워 준다고 덧붙였다. 리브라 코인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되게 많죠. 제도권에서 그거를 흡수한다, 아니면 그거에 관해서 막아버린다, 수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다 모든 것들이 다 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 그래요. 뭐 차트적 관점이 됐든 뭐 이런저런 관점이 됐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든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관점이, 제 영상을 이제 작년 초반 거부터 보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시겠지만, 그거를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 아마 아실 거야. 저는 긍정회로를 되게 많이 돌려요. 그런 어떤 그런 희망사항이 있고, 그런 거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계속
계속해서 암호화폐가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희망회로를 되게 많이 돌린 편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분들은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포텐셜을 크게 보고 접근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 너무 희망회로 아니냐. 근데 이 암호화폐 투자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때 어느 정도 그런 꿈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그런 게 없으면 겁을 먹고 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해요. 오랫동안 홀딩도 못해. 그리고 어느 정도 까졌다고 해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다시 그 자리까지 금방금방 회복하는 게 이 시장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해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금리에 관해서 인하하겠다. 스탠스가 이미 나와 있는 현재 상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연준에서 다시 발을 빼가지고 애매모호한 상태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돈의 값어치는 점점 사라지고, 금보다는 어떤 블록체인이나 인터넷에 관한 인프라가 점점 넓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암호화폐 장세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우리가 결론을 어느 정도 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프라이버시 보안 솔루션 개발한다. 빅탈릭이 극찬했다라는 여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발자 켄드릭 탄이 영지식 기반의 이더리움 믹서 헤이 스왑을 개발했으며 라는 여기가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영지식 기반이라고 나오죠. 이게 영지식 기반이 뭐예요? 이게 G캐시 얘기하는 거거든요. G캐시에서 근본적으로 만들어낸 익명성 기술을 믹스해서 채용해가지고 이더리움에도 이걸 집어넣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제가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의 한쪽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결론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오늘 이런저런 뉴스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뉴스들을 보시고 퍼즐을 한번 가만히 맞춰보세요. 지금 장세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상태가 저는 한동안 되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분명히 방향성이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너무나도 가격이 저가에 되게 많이 머물렀기 때문에 분명히 상식적인 선에서 세력들은 다시 한번 반등 장세를 강하게 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길어봐야 2, 3일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이 8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연준에서 금리에 관해서 어떤 스탠스를 발표한다. 그래서 직접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하반기 가서 금리를 우리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말도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아까 보면은 제가 유로 차트랑 믹스해서 보여드린 날짜랑 이렇게 저렇게 믹스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더리움 상승세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트코인 장세가 훈풍이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걸 어느 정도 예측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희망을 안고 꿈을 안고 암호화폐 장세에 관해서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근데 며칠 남았나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따가 시사적인 뉴스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이른 아침이라서 저도 이제 머리가 어벙벙 해가지고 영상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